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피반입니다. 지금 여기 꽃집에 나왔어요. 엄밀히 말하면 여기는 사실 꽃집은 아니고요, 마켓 안에 있는 이제 꽃을 파는 섹션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꽃 너무 예쁘시죠? 우리가 꽃을 사게 되면은 이렇게 한 다발에 얼마짜리인 이걸 살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가격표가 지금 여기도 붙어 있지 않거든요. 물론 저기 앞에 가격이 있는 애들도 있지만 가격이 붙어 있지 않을 때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고, 또 여러 송이를 우리가 섞어서 사고 싶을 때도 있지요. 그리고 이 꽃과 관련해서 몇 개이면 얼마예요? 아니면 얼마 어치를 사고 싶은데 그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시는지, 그리고 용도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좋은 거를 추천해 달라고 물어볼 때가 있지요. 그런 것들과 이런 가지 같은 걸 잘라달라고 할 때도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가 있잖아요. 꽃은 어떤 행사에 따라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같이 덩달아 나오는 리본이나 다른 액세서리 같은 것들을 어떻게 껴서 말을 할 수 있는지, 그런 표현들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어떤 물건을 사셨을 때 지금처럼 바코드가 없으면은 가격을 우리가 알고 싶은데 이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거를 가져가셔서 여러분이 물어보실 수 있죠. 가격 좀 확인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확인 나왔죠? 이렇게 체크하는 거. Could you check? Can you check?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고요. Can you check the price for me?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되세요. 의외로 굉장히 간단하지요? 우리 한 번만 다시 연습해 볼게요. Can you check the price for me? 조금 더 곁들여서 설명을 하실 때는 여기 바코드가 없어요 해서 bark 우리 이렇게 말씀하시냐,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여기 바코드로 찍혀 있는 가격이든 그냥 스티커가 붙여져 있던 어쨌거나 걔는 price tag입니다. 그래서 there's no price tag on it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There is no price tag on it. 뭐뭐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on it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세요. 우리 한번 자연스럽게 해볼까요? There is no price tag on it. 잘하셨어요. 물건의 가격을 물어볼 때 How much is it? 그거 맨날 많이 하니까 그거 말고 다른 거 없나요? 이러시는데 제일 괜찮은 말입니다. 그래서 편하게는 How much is it?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고요. 멀리 있으면 How much is that?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꽃처럼 우리 도너츠 얘기도 했지만 이렇게 더즌으로 파는 경우가 많아요. 더즌, 다스. 그래서 이 더즌으로 그 단위를 셀 때 더즌에는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요. 그때는 How much is a dozen?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돼요. How much is a dozen? How much is a dozen? 네, 잘하셨어요. 근데 꽃은 이렇게 더즌으로만 파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다시피 다발로 팔게도 되잖아요. 이런 다발을 우리 말할 때 떠올리신 분들 계시죠? 부케. 우리 한국어로 이건데 영어로 발음이 비슷하면서도 좀 달라요. bouquet 이렇게 돼요. bouquet. 우리 buffet가 있었죠. buffet 할 때 그 발음과 비슷하고요. 그 맨 끝에 T가 발음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장미 한 다발은 얼마인가요? 라고 bouquet라는 단어를 써셔서 말씀을 하실 때는 How much is a bouquet of roses?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How much is a bouquet of roses? 다시 한번 해볼까요? How much is a bouquet of roses? 네, 잘하셨어요. 이렇게 가격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또 같이 알아두시면 좋은 게요. 그러면 얼마 더 내야 돼요? 우리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How much do I have to pay more? 이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이때 조심하셔야 될 거는 How much more do I have to pay? 이렇게는 안 쓰시고 more 맨 끝에다가 놓으셔서 How much do I have to pay more?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더 나으시고요. 요거 말고 또 하나는 그래서 얼마를 더 저한테 가격을 매기실 거예요? charge 나오시죠? 그래서 how much extra do you charge? 이때는 또 조심하셔야 될 게 how much extra가 벌써 붙었기 때문에 how much extra do you charge more? 이렇게 붙이시면 안 되세요. 그 문장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자연스럽게 연습하고 갈게요. How much extra do you charge?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랑 어떤 물건을 살 때 가격대,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얼마 어치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를 같이 얘기를 할 건데요. 지금 이 얘기는 꼭 꽃에 관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사실 때 내 예산을 말씀하시는 경우에 쓰실 수도 있으세요. 저는 꽃집에 왔으니까 계속 꽃을 예로 들게요. 저는 20브러치 장미를 사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시면 되실까요? 쇼핑을 가실 경우에 어떤 물건을 찾아야 하면은 나오시죠? I'm looking for
I'm looking for. 그런데 20불어치 장미 꽃다발 하나잖아요. 그래서 a $20 bouquet of roses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이때 $20가 들어간다고 해서 $20 of roses 이렇게 말을 하냐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A $20 bouquet of roses. I'm looking for a $20 bouquet of roses.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정말 유용하게 쓰시는 단어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예산하면은 또 바로 나오시는 단어가 있으실 거예요. 있으시죠? budget. 근데 그 budget이요 꼭 예산이라는 그 말만을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라는 걸 잘 생각하면 사실 그 기본 그림이 내가 얼마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을 쓸 수 있어 요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20불어치를 사고 싶어요 라는 그 말에 20불어치를 쓸 수 있다는 얘기라서 I have a $20 budget 이렇게도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 budget이 맨날 예산 이거보다는 얼마가 있어서 얼마가 나갈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잘 그려지시고 잘 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 I have a $20 budget. 이때도 a $20 budget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럼 20불어치면은 몇 송이 정도가 돼요?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생선 가게 가면은 뭐 20불어치면 몇 마리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듯이 이럴 때는 몇 개예요가 가장 궁금한 거죠. 그래서 how many flowers? How many flowers? 근데 flowers니까 R가 들어가고요. 사실은 어떤 꽃이든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사시고 싶은 그 꽃을 말씀하시는 게 더 맞겠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20불짜리 한 다발을 사시면 장미가 몇 송인가요? 라고 물어보시고 싶으면은 How many roses are in a $20 bouquet?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죠. 네, 여러분 우리 한번 자연스럽게 해볼까요? How many roses are in a $20 bouquet? 되셨죠? 여기서 잠깐 우리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꽃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안개꽃 이거 우리 중요하지요? 안개꽃은 영어로 되게 예쁜 말인데요. Baby's breath라고 해요. Baby's breath. 그러니까 아가가 후 하고 이렇게 숨을 쉬며 그렇게 몽골몽골 피는 그 그림을 그려보시면 더 쉬우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고 또 좋아하는 꽃다발의 유형이요. 장미 가운데다 놓고 안개꽃으로 이렇게 싸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그림 들어오셨죠? 내가 만약에 장미 가운데다 놓고 안개꽃으로 싸주세요 라는 말씀을 하시려면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뭐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이걸로 갈게요. I'd like to have 갖고 싶으니까 have the roses in the middle 그러니까 가운데다가 놓는 거죠. and 그리고 그 애기 숨을 바깥으로 싸는 거니까 and have the baby's breath around them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겠죠. I'd like to have the roses in the middle and have the baby's breath around them. 네, 잘하셨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꽃다발을 2개 사시면 따로따로 넣어주세요. 이 문장의 형식으로 우리가 어떤 물건을 각각 따로 담아주세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싶을 때는 Can you put them 그것들이니까 Can you put them in a separate bag?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세요. 각각 한 봉지면은 a separate bag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만약에 여러 봉지면은 put separate bags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시겠죠? Can you put them in a separate bag? 네, 잘하셨어요. 우리 가을 하면 떠오르는 꽃이 있으신가요? 네, 국화. 많이들 우리 국화 좋아하시잖아요. 그 국화가 사실은 좋아하는데 발음이 쉽지 않은 꽃 중에 하나예요. crystal, Christmas 할 때 cre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sen, 힘이 세다 할 때 sen을 하세요. 그래서 chrysanthemums. 우리 한 번만 연습하고 지나갈게요. chrysanthemums. 복수로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국화 한 다발 주세요라고 만약에 말씀하시고 싶으면은 Can I get a bouquet of chrysanthemums?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Can I get a bouquet of chrysanthemums? 네, 잘하셨어요. 꽃 다발을 사면 가지가 길게 돼서 그거를 좀 잘라주세요 라는 말들을 하시잖아요. 자르는데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cut off를 쓰시면은 딱 좋으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가지라고 해서 나뭇가지를 떠올리시면 브랜치가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그 브랜치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꽃에 달려있는 걔는 stem이 돼요. stems. 그래서 꽃줄기가 되고요. 걔가 동사를 쓰면 stem 줄기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서부터 일이 시발점이 있어서 이게 이제 막 가지를 치게 되는 그 그림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이 줄기를 잘라주세요 하시면은 줄기 이상하다 이렇게 말하니까 콩나물 줄기 같죠? 근데 줄기의 엄밀히 구체적인 그림이 Can you cut the stems off?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한번 해볼게요. Can you cut the stems off?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잘라달라고 하시면은 diagonally 이 말만 붙이시면 돼요. diagonally. 가시가 달린 꽃 같은 거를 사게 되면은 가시를 다듬어 주세요 이러죠. 아까는 가지를 다듬어 달라 했는데 구체적인 그림은 잘라내는 거니까 cut off였고요. 이번엔 가시가 달렸을 때 가시는 thorn이에요. thorn, thorn 하나 있으면 근데 여러 개가 있으니까 thorns가 되겠죠. thorns. 그래서 그 thorn은요. 그거를 가져가서 떼내는 그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걔는 cut off, 잘라내는 게 아니라 떼가는 그림이 있어서 take off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take off. 네, 되셨죠? 그러면 그 가시를 떼내주세요니까 can you take the thorns off?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죠. 우리 자연스럽게 한번 해볼게요. Can you take the thorns off? 네, 잘하셨어요. 이거랑 반대로 뭐 어떻게 가지치기 안 해줘도 되니까 그냥 신문에 말아주세요. 제가 집에 가서 할게요. 우리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집에 가서 하시든 아니면은 옆에 친구분 댁에 가서 하시든 그거 이 사람들은 관심 없고요. 그냥 내가 할게요. 이 메시지로 가시는 게 더 맞으세요. 그래서 그냥 만약 신문에 정말 싸주세요라고 꼭 그 말씀을 하시고 싶으면 Could you just wrap it up? Could you just wrap it up with newspaper?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세요. 조심하셔야 될 거는 그 신문이란 앞에 어떤 관사를 붙이시면 안 되세요. A newspaper, 한 장, 아니면 여러 장 신문지에서 newspapers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세요. 다시 한 번만 할게요. Can you just wrap it up with newspaper? 그리고 내가 직접 다듬을게요 할 때 다듬는 그림 우리 예전에 했었는데요. trim. trim이고 잘라내는 거니까 trim off를 쓰시면 되겠죠. I will trim them off myself. 자, 그리고 우리가 꽃을 저처럼 잘 모르게 되면은 어떠한 그 행사의 목적에 맞게 꽃을 좀 추천해 달라고도 하지요. 사실 어떤 게 좋아요?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이 편한 말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잘 쓰는 말 recommend를 쓰시고요. recommend something 뭔가를 추천해 주는 건데 그 용도에 맞게 쓰실 때 for를 쓰세요. for. 그래서 장례식장이면 a funeral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죠. Can you recommend something for a funeral?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만약에 졸업이다. 그러면 졸업에 해당하는 말 a graduation 이렇게만 붙이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우리 졸업식 때 좋은 꽃 어떤 거 추천 좀 해주시겠어요? 하시면은 Can you recommend something for a graduation?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우리 아기를 낳은 산모를 보러 갈 때도 꽃을 많이 사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이제 새로 엄마가 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Can you recommend something for a new mom?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우리 자연스럽게 한번 해볼까요? Can you recommend something for a new mom? 잘하셨어요. 만약에 병문안이면 어떻게 하실까요? 자, 병문안에 있는 환자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나 병원에 지금 누구 병문안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더 낫겠지요. 그래서 그 상황을 좀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I'm visiting someone in the hospital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병원에 있는 누구 보러 가요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I'm visiting someone in the hospital. Can you recommend something? 좋은 거면 something good 이렇게 하시면 되시겠죠? 우리가 꽃을 사게 되면은 어떤 게 냄새도 좋고 오래 가나요? 이런 얘기들 자주 하지요. 자, 냄새가 좋은 거는 smell good 잘 나오실 거예요. 근데 뭔가가 오래 간다, 지속이 된다 하면은 여러분이 그렇게 머무는 것에서 먼저 잘 떠오르는 거는 stay가 있으실 텐데요. 이거는 stay가 아닙니다. 뭔가 끝이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어떻게 감을 잡으셨을까요? 끝이 계속 쭉 이어지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last가 우리가 뭔가 마지막이라고 할 때 last를 쓰기도 하지만 계속 지속이 된다는 게 있어요. 가장 오래 가는 거 하면은 old냐 그거보다는 길이가 쭉 길어지는 거니까 longest라고 말씀을 하시면 더 좋겠지요. 그래서 last, the longest 하면 가장 오래 지속이 되다, 계속 끝이 이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나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꽃을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살 때 그 의미를 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 꽃의 의미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실 때가 있는데 의미 하면 또 이렇게 여러분 탁 떠오르시는 거 있으시죠? 그거 아닙니다. 뭐냐면은 이 꽃이요 어떤 거를 대표를 해서 나타내는 뜻이 있게 되면은 감 잡으신 분들 계실 텐데 symbol이에요. symbol. 우리가 심볼이라고 할 때 그 심볼을 동사형으로 쓰게 되면은 symbolize라고 말을 해요. symbolize. 그래서 이 꽃이 어떤 거를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의미입니까? 라고 하실 때는 그 꽃을 가지고 가셔서 What does
the flower symbolize?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세요. mean이라고 하시면은 뭐 의미는 통하실 수 있겠지만 어떤 그 영상들을 보면 뭐 의미만 무조건 통하면 뭐 틀린 것도 괜찮다 하면서 소통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소통이 제일 중요한 건 맞아요. 하지만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래서 mean이라고 하시면 알겠지만 우리는 symbolize를 가셔서 What does the flower symbolize? 자연스럽게 한번 해보실까요? What does a flower symbolize? 네, 그렇게 물어보시면 그 사람이 뜻을 알려줄 수도 있겠지만 모를 수도 있어요. 예쁘게 포장을 하고 싶지요. 그럴 때 많이 하는 말이 이거 리본 좀 달아주세요. 이러시죠. 리본 좀 달아주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지만 우리 한국어의 말이 아니라 그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시면은 이 꽃의 가지가 아니라 줄기가 되는 부위에 리본을 둘러서 놓게 되는 그림이 그려지시지요? 그래서 put around가 들어가면 좋으세요. Could you 이렇게 해주시겠어요? Could you put 하시고 그 리본이라는 발음이 ribbon 이렇게 하시면은 약간 조금 깜짝 놀라면서 못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이게 발음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ribbon처럼 돼요. ribbon. 만약에 여러 개의 리본을 다시게 되면 ribbons 이렇게 되시겠죠. 그런데 저희는 그냥 하나 다는 걸로 해서 Could you put a ribbon around the stems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겠죠. 다시 한 문장으로 하시면 Could you put a ribbon around the stems? Could you put a ribbon around the stems? 네, 잘하셨어요. 마지막으로 꽃을 사게 되면 카드가 필요한 경우가 있지요. 카드가 들어가 있는 애들도 있기는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든 간에 이거 포함인가요? 라고 물어보시고 싶을 때는 something is included 이렇게만 물어보시면 되세요. 물론 의문문이니까 is something included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카드죠. 그래서 is there a card included? 아니면은 카드 어디 파나요? 하면 do you sell?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은 Do you have a card section? 이라고 하셔도 돼요. Do you have a card section? 아니면 Where is a card section? Where is a card section? 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Do you sell card? 이거보다는 훨씬 나으세요. 오늘은 이 야밤에 이렇게 꽃밭에 와서 여러분과 같이 만나 뵀습니다. 꽃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은 가격표가 붙지 않는 물건에 대한 가격을 묻거나 아니면 우리가 중량을 재서 사고 싶을 때, 개수를 재서 사고 싶을 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같이 알아봤고요. 그 외 다른 표현들도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이 바꾸시면 얼마든지 활용하실 수 있는 거니까 열심히 연습하셔서 잘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같이 봐주시고 같이 응원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